전 세계 커뮤니티 플랫폼 레딧에 영재였던 사람들이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가입자가 수십만 명입니다. 그들은 매일 똑같은 질문을 던지죠. 나는 어릴 때 똑똑했는데 왜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걸까?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들이 서로를 위로하면서 사실은 더 깊은 고립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게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아마 알고리즘이 추천해서 여기 왔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왜 어릴 때 똑똑하다고 불렸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가장 외롭고 가장 불행하고 때로는 가장 극단적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알고리즘은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지금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 똑똑한 아이로 자랐다면 학교에서 고립됐을 겁니다. 친구들과 대화가 안 통했고 선생님들은 당신을 이상하게 봤겠죠. 하지만 적어도 물리적 세계에는 존재했습니다. 도서관에 가고 사람들과 부딪히며 현실의 제약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2010년대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똑똑한 아이들은 더 이상 도서관에 숨지 않았어요. 알고리즘이 만든 맞춤형 공간으로 사라졌죠.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지적 고립을 자동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역사상 가장 연결된 세대가 가장 외로운 세대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려면 알고리즘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명확한 패턴이 드러납니다. 지적 우월성과 관련된 콘텐츠, 예를 들어 IQ 토론이나 대중이 멍청한 이유 같은 영상들은 일반 콘텐츠보다 시청 시간이 훨씬 깁니다. 왜냐하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 하거든요. 여기서 핵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튜브든 틱톡이든 인스타그램이든 이 플랫폼들의 목표는 하나예요. 당신을 최대한 오래 붙잡아두는 것이죠. 광고를 더 많이 보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당신의 취향을 학습합니다. 당신이 지능에 관한 영상 하나를 보면 시스템은 즉시 반응하죠. 이 사람은 이런 콘텐츠에 시간을 많이 쓰는구나. 그러고는 수백 개의 비슷한 영상을 추천해버립니다. 당신이 나는 특별해 라고 느낀 순간부터 알고리즘은 그 감정을 계속 강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영상을 몇 개 더 보는 정도면 문제가 없을 텐데요. 실제로는 훨씬 위험한 일이 벌어지죠. 연구자들이 추천 나선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요. 명확한 경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해한 지능 콘텐츠를 보다가 점차 정치적 올바름을 비판하는 콘텐츠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사회 시스템 비판, 그러다 결국 극단적 이념이나 음모론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됩니다. 디지털 극단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온라인 극단주의자들의 활동 기록을 추적했는데요. 상당수가 자신을 인정받지 못한 영재나 천재로 묘사했습니다. 그들의 온라인 기록을 보면 거의 다 똑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처음엔 지적 우월성 콘텐츠를 소비하다가 점점 극단화되고 결국 위험한 이념에 도달하는 거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알고리즘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시스템 자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설계됐거든요. 왜 똑똑한 아이들이 특히 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지 이해하려면 뇌 과학을 알아야 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나 댓글을 받으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신경과학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죠. 지적 검증을 받을 때, 즉 당신 말이 맞아요 같은 반응을 받을 때 뇌의 보상 회로가 다른 종류의 칭찬보다 훨씬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똑똑한 아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중독 물질이 뭐냐면 바로 지적 검증입니다. 누군가 당신 정말 똑똑하네요 라고 말하는 순간 뇌는 엄청난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위험합니다. 알고리즘은 당신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그걸 계속 제공하거든요. 당신이 지적 검증을 원한다는 걸 알고 그것만 주는 거예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공간에서조차 사람들은 똑같은 우월감 루프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결국 똑같은 도파민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이게 단순히 시간 낭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실 인식을 왜곡시킵니다. 당신이 하루에 몇 시간씩 온라인에서 세상은 멍청한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메시지를 받으면 실제로 그렇게 믿기 시작합니다. 현실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그 렌즈로 보게 되죠. 누군가 다른 의견을 말하면 이 사람은 나보다 멍청해라고 자동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는 점점 얕아지고 당신은
더 고립되고 더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게 되죠. 완벽한 악순환입니다. 과거의 천재로 불렸지만 고립 속에서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010년대부터 알고리즘은 그 실험을 수백만 배 규모로 복제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이번에는 개인이나 가정이 아니라 수십억 달러짜리 기업들이 설계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탈출이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가정 환경에서는 성인이 되면 독립할 수 있지만 알고리즘은 항상 당신 주머니 속에 있거든요. 스마트폰이 있는 한 알고리즘은 24시간 당신을 추적합니다. 실제 연구 사례를 하나 보면요. 연구팀이 유튜브 추천 시스템을 추적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새 계정을 만들고 지능 관련 영상 하나만 시청했죠. 그러고 나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대로만 영상을 봤더니 몇 개월 뒤에는 완전히 극단적인 콘텐츠를 보고 있더라고요. 단 한 번의 클릭에서 시작해서 몇 개월 만에 극단주의까지 도달한 겁니다. 이게 알고리즘의 힘이에요. 그럼 플랫폼들은 왜 이걸 고치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고칠 이유가 없거든요. 극단적인 콘텐츠가 시청 시간을 늘리고 시청 시간이 늘면 광고 수익이 늘어나니까요. 실제로 내부 문서가 유출된 적이 있는데 엔지니어들이 이미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추천 알고리즘이 사람들을 극단주의로 몰아간다는 걸 알면서도 경영진은 시스템을 바꾸지 않았죠. 수익에 해가 되니까요. 당신의 정신 건강보다 기업의 이익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리즘이 어떻게 당신의 뇌를 해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확인 편향이라는 게 있는데요. 당신이 이미 믿고 있는 것을 강화하는 콘텐츠만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똑똑해 라고 생각하면 그걸 확인시켜주는 영상만 추천되죠. 세상은 멍청해 라고 생각하면 그 증거를 제공하는 콘텐츠만 뜹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은 당신이 이미 본 것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극단적인 콘텐츠를 추천하는데요. 그래야 당신이 계속 관심을 갖거든요. 똑같은 영상만 추천하면 지루해하니까 조금씩 강도를 높이는 거죠. 마치 중독자가 내성이 생겨서 용량을 늘려야 하는 것처럼요. 사회적 증거라는 것도 작동하는데요. 당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뭘 보는지 보여주면서 이게 정상이다 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수십만 명이 가입한 커뮤니티를 보면서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라고 안도하게 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수십만 명도 전부 같은 알고리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거든요. 게다가 즉각적 보상 시스템도 있습니다. 좋아요, 댓글, 공유 같은 것들이 즉시 당신의 뇌에 도파민을 쏘아주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는 뭔가 성취하려면 몇 달, 몇 년이 걸리지만 온라인에서는 몇 초 만에 보상을 받을 수 있죠. 뇌는 당연히 온라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메커니즘들이 결합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현실과 단절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온라인에서는 천재처럼 느껴지는데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다고요.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온라인 세계가 현실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알고리즘의 일부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영상은 어떻게 당신의 추천 피드에 떴을까요? 당신이 과거에 본 콘텐츠, 클릭한 영상, 머문 시간, 이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사람은 이런 영상을 좋아할 거야 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알고리즘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얼마나 오래 보는지, 어느 부분에서 멈추는지, 댓글을 다는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죠. 이쯤 되면 질문이 하나 생길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벗어나야 하나?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할 게 있는데요. 완전히 벗어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고 알고리즘은 우리 삶의 일부거든요. 하지만 알고리즘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활용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알고리즘이 당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의식하는 겁니다. 당신이 영상을 클릭할 때마다 이건 내가 정말 보고 싶어서 보는 건가? 아니면 알고리즘이 유도한 건가? 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만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생깁니다. 자동 조정 모드에서 벗어나서 의식적으로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추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망가뜨려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평소에 절대 안 볼 것 같은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보는 거예요. 당신이 항상 과학 영상만 본다면 요리 영상을 보세요. 철학 콘텐츠만 본다면 운동 영상을 보세요. 알고리즘이 당신을 분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알고리즘은 패턴을 찾아서 강화하는 시스템이거든요. 패턴을 깨버리면 알고리즘은 혼란에 빠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알림을 끄는 겁니다. 특히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의 푸시 알림을 완전히 차단하세요. 왜냐하면 알림은 당신이 능동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순간에 개입하거든요.
당신이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영상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속삭이는 거죠. 이건 알고리즘이 당신의 시간을 훔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자동 재생 기능도 반드시 꺼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동 재생은 당신의 선택권을 완전히 빼앗거든요. 한 영상이 끝나면 자동으로 다음 영상이 재생되고 당신은 그냥 계속 보게 됩니다. 의식적인 결정 없이 말이죠. 자동 재생을 끄면 영상 하나가 끝날 때마다 계속 볼까 말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마찰이 중독을 막는 강력한 도구예요. 시간 제한도 설정하세요.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앱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유튜브를 하루 30분으로 제한하거나 틱톡을 하루 20분으로 제한하세요. 처음에는 답답할 겁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그 시간 안에서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찾게 되죠. 무한 스크롤에서 벗어나 선택적으로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요. 물리적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 침대에 폰을 가져가지 마세요. 거실에 충전기를 놓고 침실과 분리하세요. 화장실에 폰을 가져가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도 끊으세요. 왜냐하면 알고리즘은 당신이 심심할 때, 무료할 때, 불안할 때 그때를 노리거든요. 그런 순간에 물리적으로 폰이 없으면 알고리즘은 당신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현실 세계의 피드백 루프를 만드는 겁니다. 온라인에서 도파민을 얻는 대신 현실에서 얻으세요. 운동을 시작하면 운동 후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악기를 배우면 조금씩 늘어가는 실력에서 만족감을 얻죠.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면 온라인 댓글보다 훨씬 깊은 연결감을 느낍니다. 이런 현실의 보상이 쌓이면 온라인 검증에 대한 갈증이 줄어듭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성취는 온라인 좋아요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온라인 좋아요는 즉각적이지만 얕고 현실 성취는 느리지만 깊거든요. 당신이 3개월 동안 운동해서 체력이 좋아졌다는 걸 느낄 때 그건 알고리즘이 줄 수 없는 진짜 자신감입니다. 6개월 동안 기타를 연습해서 곡 하나를 완주했을 때 그건 온라인 칭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취감이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수백 명의 팔로워가 있어도 외롭지만 현실에서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 한두 명이 있으면 외롭지 않거든요. 온라인 관계는 스크롤 하나로 사라지지만 현실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집니다. 알고리즘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제공하지만 진짜 관계는 익숙함 속에서 편안함을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똑똑함에 대한 정의를 바꿔야 합니다. 알고리즘이 강화시키는 똑똑함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 라는 비교의 똑똑함입니다. 하지만 진짜 지능은 비교가 아니거든요. 진짜 지능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이고 실수에서 회복하는 능력이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능력입니다. 온라인에서 나는 똑똑해 라는 확인을 계속 받는다고 해서 실제로 더 똑똑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확인에 중독되면 배우기를 멈추거든요. 왜냐하면 배운다는 건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요. 모른다고 인정하면 나는 똑똑해 라는 이미지가 깨질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이미 아는 것만 반복하게 되죠. 진짜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걸 기꺼이 배우려는 사람이죠. 온라인에서 검증받는 대신 현실에서 실수하면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알고리즘은 당신을 똑똑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똑똑하다고 느끼게 만들 뿐이죠.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겁니다. 온라인에서 나는 똑똑해 라는 확인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현실에서 나는 성장하고 있어 라는 경험을 쌓으세요. 똑똑함은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거든요. 계속 배우고 계속 실수하고 계속 나아지는 과정입니다. 알고리즘은 당신을 한자리에 고정시키지만 성장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죠. 알고리즘에서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목적을 찾는 겁니다. 알고리즘이 당신을 쉽게 사로잡는 이유는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거든요. 당신이 심심하고 방향이 없고 목표가 불명확할 때 알고리즘이 이거 보는 게 어때?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당신에게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당신에게 의미 있는 관계가 있다면
알고리즘은 힘을 잃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귀합니다. 무한 스크롤할 시간이 없어요. 볼 영상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할 일이 너무 많아서죠. 목적이 있는 사람은 검증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넌 똑똑해 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를 알거든요. 목적이 있는 사람은 고립되지 않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요. 그래서 질문을 바꿔보세요. 나는 똑똑한데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가 아니라 나는 진짜 뭘 하고 싶은 걸까? 라고 물어보세요. 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를 고민하세요. 알고리즘은 당신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계속 질문만 던질 뿐이죠. 답은 당신 안에 있고 현실 세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일은 이겁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유튜브를 끄세요. 다음 추천 영상을 보지 마세요. 알고리즘이 준비해놓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마세요. 대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거나 책을 펼치거나 친구에게 연락하거나 그 어떤 현실 세계의 행동을 하세요. 작은 선택이지만 이게 시작입니다. 알고리즘은 당신이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흘러가기를 바라죠. 하지만 당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순간 알고리즘의 힘은 약해집니다. 한 번의 선택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당신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똑똑함의 진짜 힘은 온라인 검증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선택에서 나옵니다. 2026년 지금 이 순간 수백만 명이 알고리즘의 추천 나선에 갇혀 있습니다. 어릴 때 똑똑하다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스크린 앞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죠. 하지만 당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행동해야죠. 그리고 첫 번째 행동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앱을 바로 끄는 겁니다. 알고리즘은 강력하지만 당신의 선택이 더 강력합니다. 당신이 어릴 때 받았던 똑똑하다는 말은 저주가 아니라 가능성이었습니다. 그 가능성을 온라인 검증에 낭비하지 마세요. 현실 세계에서 진짜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세요. 당신의 지능은 알고리즘을 이기기에 충분합니다. 단지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죠.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계속 알고리즘이 만든 세계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자신만의 현실을 만들 것인지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당신은 똑똑하니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